왕실의 소식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침묵으로 다가온다. 특히 그것이 군주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일 때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수많은 의미를 품은 신호가 된다. 이번에도 그러했다. 공식 발표 이전, 버킹엄 궁을 둘러싼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대중이 아니라 왕실 출입 기자들이었다. 예정되어 있던 일정의 미세한 조정, 설명 없이 사라진 사진 배포, 그리고 평소보다 늦어진 공식 브리핑.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국 왕실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확인과 절차를 우선한다. 그렇기에 궁전이 직접 나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언급할 때 그 배경에는 이미 수차례의 내부 검토와 법적 의례적 판단이 선행된다. 다시 말해 왕실이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인 셈이다. 국왕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병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국가의 상징, 헌정 질서의 연속성, 그리고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문제다. 찰스 3세 국왕은 즉위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왕권의 무게와 개인의 삶을 동시에 감당해왔다. 오랜 세월 왕세자로 준비해온 시간과 달리 국왕으로서의 시간은 아직 완성형이라 부르기엔 이르다. 그런 시점에서 전해진 건강 관련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울림을 남긴다. 특히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상태 보고가 아닌 확인의 형식을 띄었기 때문이다. 왕실은 늘 여지를 남긴다.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치료는 순조롭다. 일부 일정만 조정한다는 식의 표현은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완충 장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상황의 성격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시간이다. 왕실 발표에서 시간 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정 시점을 강조하는 방식은 대중의 인식을 조정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발표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이거나 국제적 파장을 고려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발표 시점은 세심하게 계산된 흔적을 보였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국왕의 일정이 눈에 띄게 간소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궁전은 끝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불확실한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이자 동시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단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의 표현이다. 왕실 저널리즘의 기본은 확인 전 보도 금지다. 그 원칙은 궁전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중의 반응은 늘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걱정, 다른 하나는 추측이다. 그러나 왕실은 추측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사실만을 다룬다. 그렇기에 공식 확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의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다. 그것은 이제 숨길 단계는 지났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우리는 책임있게 말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맥락의 이해다. 국왕의 투병은 개인의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다. 치료와 회복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는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왕실은 늘 균형을 택해왔다. 그리고 그 균형이 흔들릴 때 궁전은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지 않는다. 제1장은 바로 그 침묵이 깨지기 직전의 순간을 다룬다. 아직 모든 것이 말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시점. 왕실이 선택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서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 기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일시적인 소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장을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왕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확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갖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언제나 확인이다. 그 단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더 이상 모호함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궁전이 그 표현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이후다. 낙관과 신중, 희망과 대비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온 뒤 결국 가장 책임 있는 언어가 채택된다. 이번 국왕 관련 소식에서 확인이 사용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왕실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위 기간 동안 왕실은 건강 문제에 대해 극도로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왔다. 짧은 문장, 최소한의 정보, 그리고 언제나 안정적이라는 표현. 그 기조는 찰스 3세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한 일정 조정이나 휴식 권고 수준을 넘어 상황의 본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톤이 이동했다. 이는 국왕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왕실 시스템 전체가 내린 판단에 가깝다. 왕실은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의 신뢰를 우선시한다. 만약 대중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거나 흐릴 경우 그 신뢰는 오히려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현대 왕실은 과거와 다르다. 정보의 유통 속도는 왕실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추측은 침묵을 먹고 자란다. 공식 발표가 늦어질수록 비공식 해석은 더욱 자극적인 방향으로 확산된다. 궁전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따라서 이번 확인은 사실을 말하기 위한 용기이자 동시에 더 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국제적 시선이다. 영국 국왕은 국내 상징을 넘어 영연방 전체와 외교적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존재다. 국왕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교 무대에서도 해석의 여지를 낳는다. 왕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리 없다. 명확한 선을 긋는 발표는 불필요한 외교적 추측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왕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발표 문구 하나를 두고도 긴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어떤 표현이 과도한 우려를 낳을지, 어떤 단어가 희망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왕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정직할 수 있는지. 이 균형은 왕실 보도의 핵심이며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이번에 사용된 표현은 감정적으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된 거리두기다. 왕실은 개인적 슬픔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해석은 국민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이는 무책임이 아니라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책임의 방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지금이라는 시간성이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치료 과정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일정 조정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확인이 나온 것은 상황이 일정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회복을 전제로 한 관리의 단계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해진 시점. 왕실은 바로 그 경계선에서 입을 열었다. 이 결정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몇 달, 어쩌면 그 이상을 내다본 판단이다. 국왕의 역할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대회 일정은 어떤 원칙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왕실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메시지를 유지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이번 확인이다. 대중은 종종 왕실이 감정을 숨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실은 감정을 제도 속에 녹여낸다. 개인의 고통을 국가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가운 표현이 선택된다. 그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지속될 신뢰를 위한 선택이다. 제2장은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대한 이야기다. 왜 다른 표현이 아닌 왜 지금, 왜 그 방식이었는지. 그 답은 단순히 국왕의 상태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왕실이 여전히 말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서막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확인 이후 왕실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왕실의 권력 구조와 역할 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공식 확인 이후 왕실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절제되고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는 갑작스러운 혼란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왕실은 늘 만약을 전제로 움직인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일정의 구조였다. 국왕의 직접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행사 가운데 일부는 연기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대리 참석 형태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강조된 원칙은 단 하나였다. 국가적 기능은 멈추지 않되 국왕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 왕실은 이를 공백 없는 조정이라 부른다. 존재는 유지하되 방식은 바꾸는 전략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왕세자와 핵심 왕실 구성원들이 놓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한의 이동이 아니라 역할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결코 권력의 공백이나 이양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지원, 보완, 협력이라는 언어를 통해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자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장치다. 궁전 내부의 운영 방식도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보고 라인은 더욱 간결해졌고 국왕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형식 역시 재정비되었다.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국왕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왕실은 오랜 시간 동안 국왕은 쉬어도 국가는 움직인다는 원칙을 축적해왔다. 이번 변화는 그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정이 대중 앞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변화 자체보다 안정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갑작스러운 인사 변화나 극적인 발표는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대신 사진 속 인물의 위치, 행사 순서의 미묘한 변화, 발표문의 어조를 통해 서서히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읽어내는 것은 오랜 경험을 가진 왕실 기자들의 몫이다. 국왕의 부재가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 역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비는 결코 대체라는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왕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국왕의 역할이 여전히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 또한 국왕의 책무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국가적 책임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왕실 특유의 시각이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기를 두고 왕실의 시험대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린다. 그것은 국왕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왕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평가다.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얼마나 투명하면서도 절제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의 움직임 속에 담겨 있다. 왕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무감각하지도 않다. 내부적으로는 국왕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분위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지탱하는 축으로 작용한다. 제3장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밀한 계산과 오랜 전통이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 왕실의 하루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제도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대중과 언론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의 흐름이 왕실의 다음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결정이 공식화되는 순간 또 하나의 공간이 즉시 열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궁전이 아니라 여론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궁전이다. 이 공간에서 왕실은 더 이상 일방적인 발신자가 아니다. 모든 단어와 침묵, 모든 표정과 일정 변화는 해석의 대상이 되고 그 해석은 순식간에 확산된다. 국왕의 상태에 대한 공식 확인 이후 이 여론의 궁전은 빠르게 사람들로 채워졌다.
흥미로운 점은 반응의 결이 비교적 절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왕실 위기 국면에서 흔히 등장하던 과열된 추측이나 음모론적 담론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힘을 얻지 못했다. 이는 왕실의 초기 대응이 일정 수준의 신뢰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정보가 완전히 차단될 때보다 제한적이지만 명확한 사실이 제공될 때 여론은 오히려 차분해진다. 왕실은 그 점을 정확히 계산한 듯 보인다. 언론의 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다수 주요 매체는 선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서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국왕 개인에 대한 존중이자 동시에 왕실 보도를 둘러싼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다.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는 오래된 원칙이 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우선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그 원칙은 비교적 충실히 지켜졌다. 그러나 여론이 언제나 단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공식 보도와 별개로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한다. 어떤 이들에게 이번 소식은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왕실 제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국왕 개인의 투병보다 왕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도 감지된다. 왕실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도 않는다. 여론을 관리하려 들기보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것이 바로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반박하지 않고 설명을 과도하게 덧붙이지 않으며 같은 톤을 유지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은 그 톤에 적응하게 된다. 이번 국면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동정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왕의 회복을 바라는 감정과 함께 왕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찰자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제도로서 평가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왕실은 사랑받는 동시에 분석된다.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이중적이다. 짧은 메시지 속에는 걱정과 응원이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보의 빈틈을 채우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왕실은 이 공간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은 간접적 대응이다.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정보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기존 메시지를 반복한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어선이다. 여론이라는 궁전에서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과도한 불안이다. 불안은 신뢰를 잠식하고 신뢰의 붕괴는 제도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왕실은 국왕의 상태를 비극으로 서사화하지 않는다. 대신 관리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 강조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4장은 결국 왕실과 대중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위험하다. 이번 사안에서 왕실은 그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그렇다고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 방식. 여론은 그 선택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이 왕실 내부의 장기 전략, 특히 왕위 계승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에서 계승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공개석상에 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되 말해지지 않는 개념으로 관리된다. 국왕의 상태에 대한 공식 확인 이후 이 단어는 비로소 여론과 분석의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왕실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시선을 옮긴다. 제도는 지금도 안정적인가? 그리고 그 안정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무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왕실이라는 제도가 가진 특성상 매우 합리적인 반응에 가깝다. 군주의 건강은 곧 통치의 연속성과 연결되고 연속성은 계승 구조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왕실은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말을 아끼는 태도를 유지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왕실 내부에서 계승을 둘러싼 긴급한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왕실의 계승 구조는 특정 사건에 반응해 급히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준비되고 점검되는 장기적 설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설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왕세자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해석 역시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 몇몇 일정에서 왕세자의 존재감이 부각되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권력 이동의 전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왕실은 대리와 보완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통치의 이양이 아니라 부담의 분산이다. 이는 국왕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이자 제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왕실 내부 문건과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계승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불필요한 추측을 차단하고 국왕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계승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순간 현재의 통치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왕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보호의 수단이다. 그러나 침묵이 곧 준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왕실은 언제나 이중의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 하나는 현재의 시간, 다른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의 대응은 현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이 점검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며 의례와 법, 그리고 전통의 언어로 조용히 이루어진다. 계승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관심은 왕실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도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만약 왕실이 이 시기를 큰 동요 없이 넘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국왕의 회복을 넘어 제도 전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입증의 기회다. 제5장은 그래서 말해지지 않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다. 계승은 아직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왕실은 그 배경을 지나치게 앞당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으며 그 절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부 전략과 대비가 국제사회와 연연방 국가들의 어떤 신호로 읽히고 있는지, 그리고 국왕의 상태가 외교적 상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영국 국왕의 존재는 국내 정치와 헌정 질서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상징성은 국경을 넘어 연연방 전반과 외교 무대까지 확장된다. 그렇기에 국왕의 상태에 대한 공식 확인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해석 대상이 된다. 이번 사안에서도 각국의 반응은 빠르게 절제되어 있었고 그 절제 속에는 오랜 외교적 관행과 상호 존중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영연방 국가들의 반응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 국가에서 국왕은 단순한 외국 군주가 아니라 헌법적 상징이자 역사적 연속성의 한 축이다. 따라서 반응의 톤은 정치적 판단보다는 제도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왕실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반복되었고 이는 불필요한 해석을 자제하겠다는 공동의 메시지로 읽힌다. 외교 채널에서의 움직임 역시 신중했다. 정상 간의 공식 성명은 간결했고 비공식 접촉에서는 일관되게 연속성이 강조되었다. 국왕의 일정 조정이 외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리 참석과 기존 프로토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이는 개인의 상태와 국가 간 관계를 분리하려는 외교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국가의 언론은 이번 사안을 자국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대체로 공식 외교 담론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영국 왕실의 건강 관련 사안이 곧바로 정책 변화나 외교 노선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왕실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한 체제에서는 상징의 변화가
즉각적인 제도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특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지점은 메시지의 일관성이다. 왕실 발표의 톤, 정부의 설명, 외교 채널의 언어가 서로 어긋나지 않을 때 신뢰는 유지된다. 이번 국면에서 영국은 그 일관성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위기 관리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시간이다. 국왕의 회복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행사에서의 대표성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대리 참석과 역할 분담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축적된 관행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다. 왕실과 정부는 그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왕실은 상징의 과잉을 경계한다. 감정적 호소나 극적인 연출은 국제 무대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절제된 언어와 안정된 프로토콜을 통해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반복한다. 국제사회는 이 신호에 익숙하며 그 익숙함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제6장은 그래서 확장된 무대에 대한 이야기다. 국왕 개인의 상태가 하나의 국가, 더 나아가 여러 국가에 걸친 상징으로 읽히는 순간 모든 선택은 배가 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대응은 감정의 표출보다 제도의 언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왕실의 모습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왕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게 될지 말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서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결말을 서두르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국왕의 현재와 직결된 사안일수록 왕실은 미래를 예언하는 대신 시간을 관리하는 쪽을 택한다. 이번 국면 역시 마찬가지다. 공식 확인 이후 이어진 일련의 선택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공존하는 방식에 가깝다.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단일한 서사다. 회복이든 장기 관리든 혹은 그 중간의 어떤 상태든 어느 하나의 방향만을 전제로 한 메시지는 위험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서사는 의도적으로 열려 있다. 국왕의 치료 과정은 진행 중이며 역할 조정은 유연하게 이어지고 있고 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세 가지 충만이 반복된다. 이 반복은 단조로움이 아니라 신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점진적으로 정의될 것이다. 왕실은 단기간의 반응보다 장기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며칠, 몇 주의 뉴스 사이클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친 기억 속에서 이번 시기가 어떻게 남을지를 고려한다. 그래서 왕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발표를 준비하기보다는 다음 침묵을 준비하고 있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왕 개인의 서사 역시 이 구조 안에 놓여 있다. 그는 단순히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여전히 상징적 중심으로 기능하는 존재다. 왕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지우지도 않는다. 이는 연민과 존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대중은 이 균형 속에서 국왕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 시기 왕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속성이다. 인물은 변화할 수 있지만 제도는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제도는 특정 개인의 상태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이는 위기를 통해 증명되는 가치다. 아무 일도 없을 때보다 일이 생겼을 때 제도의 성격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래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국왕의 회복 속도, 역할 분담의 범위, 왕실의 다음 공식 일정. 그러나 왕실은 그 질문들의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원칙만을 유지한다. 확인된 사실만을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은 서사화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남긴다. 이번 사안을 통해
왕실은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그것은 건강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다루는 태도에 대한 시험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왕실은 감정의 과잉도, 정보의 결핍도 피하려 애쓰고 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말과 침묵을 모두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7장은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여백이다.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선택들. 왕실은 이 여백을 불안으로 채우지 않는다. 대신 절제와 준비로 남겨둔다. 그 여백 속에서 국왕의 회복이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조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왕실은 이미 그 가능성을 제도의 언어로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상황은 계속 흐른다. 그리고 왕실은 언제나 그렇듯 흐름이 충분히 명확해졌을 때 다시 입을 열 것이다. 그때까지 남는 것은 하나다. 말보다 앞서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시간.